최근 며칠 제가 이춘석 의원이랑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명 AI 관련 주식 거래 사태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대통령께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번 사안은 특별히 예외 없는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춘석 의원의 탈당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TV 토론에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정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듯 방향성 없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들 속에서 결국 일부 정치인들이 정보를 악용해 테마주에 차명으로 투자하는 복마전이 벌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투자나 지원 산업 전반에 대해 선침해와 정보 악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여러 가지 AI 지원 사업 전반도 시작하기도 전에 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 법인세, 보유세 등의 증세와 관련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증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민주당 정권의 반복되는 큰 문제는 현금은 당장 주고 청구서는 나중에 들이민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은 풀었지만 그 이후 물가 상승과 전 월세가 폭등으로 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훨씬 컸습니다. 이것이 진짜 후불제 복지의 민낯입니다. 이번에도 과표 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혹시라도 부동산 증세를 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격 결정력이 약한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경제 전반이 침체기에 있는 시점에서도 선심성 쿠폰 사업을 벌이며 국가 재정을 무리하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고 구조개혁 대신 모수조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과표 조정에 의한 꼼수 증세 가능성은 국민을 또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국토부는 1차적으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과표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정책을 추진했고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는 돌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좌회전 깜빡이 켰다가 우회전 깜빡이 켰다 하는 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말이 좋아 현실화지 부동산 과표라는 것은 원래 거래 비용,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실거래값보다 낮게 산정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세율을 조정하는 것에 비해서 조세 저항이 적다고 해서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며 슬그머니 증세를 하는 일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선심성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허황되었던 소득주도 성장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쿠폰주도 성장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조세 체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천하람 대표를 받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탄핵까지 당한 전직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합니까? 죽을 각오는커녕 수사받고 처벌받을 각오도 없이 감히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까? 일평생을 검사로 남들 처벌하던 사람이 모양 빠지게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검찰 불신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임기 내내 혼란만 야기한 대한민국 최악의 암군, 사법 리스크 투성이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등극시킨 장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떠한 기준으로 봐도 엄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보수 진영을 완전히 오염시켜 민주당 일당 독점 시대를 연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윤석열에 대해
대한 전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보수 정치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국 정치의 균형이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렬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 돼. 사실 그거 안 나와도 큰 상관? 예, 그냥 할게. 마이크 하나 더.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 ENC에 대해 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소는 성수대교 붕괴 때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불효령입니다. 일각에서는 과한 조치가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 사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를 합니다. 일주일 새에 반복 사고가 또 벌어진 포스코 ENC는 올해에만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빵을 만드는 SPC는 22년과 23년에 이어 지난 5월에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쌍용 시멘트 공장에서도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 회사들 모두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명 죽음의 일터입니다. 그 무섭다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들에겐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 3년간 산재 사망자 수는 600여 명 수준에서 요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절반가량이 중처법 적용을 피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안전설비에 투자를 하고 그래야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당장 쌍용 CN이만 해도 지난 3년간 안전경영 투자에 절반에 넘는 금액을 줄여왔기 때문에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극약 처방은 죽음의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 앞에 타협은 없습니다. 산재에 있어서 우리 개혁신당도 자비 없는 노멀시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 국힘 의원들의 사면을 부탁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이제와 취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권력자에게는 법치가 그리고 국민들이 우스운 겁니까? 광복절에 독립투사도 아니라 아직 형기에 반도 채우지 않은 입시 비리범과 부정부패 뇌물수수범들을 도대체 왜 사면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면권이 당신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주어진 권력의 떡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늘 정치인과 재벌들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명분도 원칙도 없는 사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 편 몇 명, 너네 편 몇 명 서로 범죄자들 사면해준다고 해서 정치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유럽처럼 사면권 배심원제 등 제도적 견제 장치를 도입해 법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정철 최고위원의 고위 발언 듣겠습니다. 여당은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의 잘못으로 생긴 법사위원장의 공석을 추미애 의원으로 내정을 한 후 검찰개혁을 이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을 때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한 장본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의 정권 유착과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어 기소된 바 있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특혜성 환매로 인한 의혹이 있었고,
김부겸 전 총리의 일가 사위의 비공개 펀드 투자 관련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추미애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오히려 라임 사태의 주범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을 공익 제보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분이 법사위원장으로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지금 여당은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조차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도 기소도 경찰이 하는 꼴입니다. 여당의 통제만 받는 거대 공룡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와 같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검찰의 무력화를 통해서 정치 방탄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는 입법권의 행포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곧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의사 최고위원회 모두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래희망 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주이삭입니다. 개혁신당의 미래는 지방선거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당선자를 내어야 그 2년 뒤 총선, 3년 뒤인 대선에서 탄탄한 기초가 될 지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 지방선거가 오늘로 정확히 30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선 준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미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좀 많습니다. 왜 정치인이 되려 하십니까? 그리고 왜 당신이 해야 합니까? 출마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선거 비용 계획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 정치인의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지방 의원의 하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약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산서는 볼 줄 아십니까? 유권자에게 어필할 나만의 강점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선거운동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지 고민해 본 게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선거 도와줄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당 간판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미래희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젊은 정치 신인의 진출을 돕겠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공적인 책임감과 용기를 가지고 개혁적인 정치에 도전해 보실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정책위의장님 모두가 듣겠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돈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을까요? 내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최근 공개한 인구 경제 변수의 수렴성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성별 및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 혹은 고용 형태가 기존의 선진국 모델 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사점이 없기 때문에 이를 국민연금 등 재정 추계를 비롯한 장기 거시경제 전망에 차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남의 집 불 보는 듯한 안일한 낙관과 전래동화 같은 무지성 선악구도로 국민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연금도 괜찮다, 건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아직 줄 수 있는 돈이 많다. 정말 그럴까요? 정권이 주관적 기대나 의도를 담아 특정 모델을 설정하거나 적용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거대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해 현재를 함부로 낙관하면 어김없이 고통스러운 직면의 시간이 도래하고 맙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복지를 이루고자 국민연금에 대해 신연금의 분리, 조정장치의 유연화, 각종 보장성 연금의 통합 조정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신당의 두 번째 개혁, 건강보험 파헤치기가 시작됩니다.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질 의료의 질적 하락, 통합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될 국민건강보험의 쌈짓돈화, 주치의 제도라는 미명하에 교묘히 세워질 접근성의 장애물을 막기 위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부터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요란함이 당신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예민함이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먼 곳을 가장 먼저 조망하는 막루 위의 사람들,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